나윤석의 독차, 독거, 법 우리나라는 전기차 기술 강국입니다.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전 세계에서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전기차입니다. 대중차로서 주행거리 400km대를 처음으로 달성한 쇠보레 볼트에브도 알고 보면 핵심 모듈은 몽땅 우리나라 기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올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00km에 육박하는 모델 2개, 즉 코나 일렉트릭 관이로 에브를 동시에 한 해에 출시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전기차 관련 부품 기술과 완성차 제작 능력을 동시에 갖춘 세계에서 몇 개 되지 않는 나라의 하나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부족합니다. 구슬이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죠. 바로 미래차를 관통하는 전문 브랜드의 육성입니다. 가깝게는 이미 20년 전에 등장하여 이제는 하이브리드의 대명사가 된 토요타의 프리우스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EQ, BMW의 i, 아우디의 이트론, 폭스바겐의 ID 등 어지간한 브랜드들은 자신들이 그리는 미래차에 대한 그림을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서 명료하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현대차도 아이오닉을 친환경 브랜드로 이미 선보였지만 이것이 브랜드인지 아니면 모델 이름인지 또렷한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현대차의 전략 가운데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술도 있고 제품도 있습니다. 그것도 세계적인 수준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또렷한 미래의 플랜과 함께 담을 브랜드가 희미합니다. 저는 폭염이 극성이던 8월 초에 미국 파이크스 피크를 다녀왔습니다. 힐클라임 레이스로 유명한 곳이지요. 그런데 그 먼 곳까지 가서 운전대를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후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절주절 말했던 미래차 브랜드를 대단한 정성으로 키우려는 모범적인 사례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은 아우디였습니다. 아우디는 아직 순수 전기차를 내놓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보다 후발주자인 셈입니다. 바로 그 늦깎이 아우디는 올해 출시할 첫 전기차인 아우디 e-tron 크로스오버 AUV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을 들이는 것이 매우 치밀합니다. 올해 내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장소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e-tron의 특징을 프레젠테이션하는 형식으로 기술 세미나 및 체험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얼마 전 다녀왔던 베를린의 지멘스 고전압 스위치 공장에서 e-tron의 충전 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가보지 못한 곳에서 e-tron AUV의 다양한 측면들이 소개됐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화려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프리미엄 브랜드니까 돈이 많잖아라고 오히려 반감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만큼 아우디는 자신들의 미래차 브랜드인 e-tron의 첫 번째 모델인 e-tron AUV를 통하여 얼마나 치밀하게 전기차와 미래차의 방향성을 고민했고 그에 따른 기술과 디자인을 개발했는가를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해발 4,600m인 파이크스 피크는 정상부터 무려 31km나 이어지는 내리막길이 세계에서 가장 긴 곳입니다. 이곳에서 아우디는 e-tron의 에너지 회수 효율과 브레이크 시스템을 프레젠테이션하고 싶었던 겁니다. 31km를 내려가면 주행 가는 거리가 오히려 31km 늘어나 있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정도로 e-tron AUV는 에너지 회수 성능이 뛰어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라고 자랑하는 브레이크 바이와이어 시스템이 그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너지의 회수 효율은 당연히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 과정과 그 감각이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들도 에너지 회수 기능이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아우디 e-tron AUV는 회수할 수 있는 양과 효율부터 차이가 있었습니다. 순간 최고 출력이 300kW, 즉 408마력인 e-tron은 최대 220kW까지 에너지를 회수해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터 출력의 70% 이상을 다시 걷어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회수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 양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쉽게 그리고 얼마나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가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도 회생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 느낌이 어색해서 오히려 구매의 저항 요소가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회생제동 자체도 약하고 반응도 늦고 느낌도 별로인데다가 일반적인 제동장치로 전환되는 시점에 느껴지는 어색함이 문제였습니다. 제동 성능을 믿기가 어렵다는 기분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e-tron AUV 그것도 완성차가 아닌 프로토타입인의 제동 감각은 그냥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디까지가 회생 제동이고 어디부터가 물리적 제동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우디의 설명에 따르면 회생 제동만으로도 0.
3g의 제동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상생활의 90%를 회생 제동으로만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파이크스 피크의 가파르고 굽이진 내리막을 거의 30km 달리면서 물리적 브레이크가 작동한 것은 딱 12번밖에 없었다고 모니터링용 태블릿이 알려주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앞에서 함께 달리던 사진 촬영 차량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크스 피크처럼 가파르고 구불구불한 내리막길에서도 물리적 브레이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회생 제동으로 에너지를 걷어들이면서도 전혀 어색하고 불안함이 없는 제동 성능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주는 놀라움의 시석이었습니다. 그 다음 놀라움은 회생 제동이 주행 안정성에도 도움을 주더라는 겁니다. 고든 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뒷바퀴에 140kW짜리 대형 모터만으로 에너지를 회수하며 속도를 줄입니다. 뒷바퀴가 차를 뒤로 잡아당기면 차량의 직진 안정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굽은길을 만나면 앞바퀴의 125kW 모터도 일부 제동에 참여하여 접지력을 안전하게 유지합니다. 이런 제동 논리는 일반 제동 장치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우디는 이트론 AUV를 개발하면서 전기차의 효율은 물론이고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주행 안정성까지 향상시키려고 연구했던 겁니다. 이것은 기술의 차이라기보다는 관점의 차이이고 생각의 깊이 차이입니다. 다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으로 돌아와 봅시다.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차는 우리나라가 진짜로 세계 자동차 산업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절호에,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 안에는 다시는 없을 기회입니다. 기술도 있고 제품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고 조금만 더 집중해서 임팩트를 실을 수 있는 전용 브랜드를 잘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배워야 합니다. 저도 아우디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단순히 1회 충전 주행거리 같은 단편적인 것으로만 전기차를 평가하지 맙시다. 소비자의 수준이 제품의 수준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우디는 미래차 시장에서도 프리미엄의 자리를 굳게 지켜나가겠구나 하는 것이 제가 파이크스 피크 정상에서 느꼈던 점입니다. 그래서 시승 출장은 잘 가지 않는 저지만 이런 배울 점이 많은 출장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칼럼니스트 나윤석 칼럼니스트 수입차 브랜드에서 제품 기획과 트레이닝, 사업 기획 등 분야에 종사했으며 슈퍼카 브랜드 총괄 임원을 맡기도 했다. 소비자에게는 차를 보는 안목을, 자동차 업계에는 소비자와 소통하는 방법을 일깨우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